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펀드에 투자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맞춤형 투자 펀드를 잘 고른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박이 아닌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인덱스 펀드 또는 지수 펀드라고 하는 패시브 펀드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펀드는 우리가 흔히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액티브 펀드와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패시브 펀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하는 패시브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전체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 상승폭 또는 지수 하락폭만큼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원자재 지수 펀드는 원자재 값의 등락, 그 시장 평균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는 개별 종목의 등락과 관계없이 시장 전체의 수익률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펀드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나 비용 이런 보수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처럼 특정 지수와 연동이 되는 지수 연동형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투자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상장이 된 인덱스 펀드, 이 지수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펀드에 가입하시려면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액티브 펀드란 펀드 매니저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 편입 비율과 투자 종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강세장이 기대되면 주식 편입 비율을 높여서 수익을 늘리고요. 반대로 약세장이 예상이 되면 주식 편입 비율을 줄여서 주식 값의 하락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줄이는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펀드에 가입할 때 매달 정액 방식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매달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하는 자유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가 변동사항을 잘 알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 금액을 줄여서 손실을 스스로 결정하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자유적립 방식에 가입하게 되면 투자 시점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액 적립식으로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주가 수준을 예측해 투자 금액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자유적립식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펀드에 돈을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만일 5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0만 원씩 서로 다른 펀드 5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5만 원씩 10개의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여러 종류의 펀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펀드를 가치주 펀드에 가입하면 다른 한 펀드는 성장주 펀드에 가입해서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펀드에 가입할 때는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러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투자 성향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투자 성향 테스트는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재산과 소득 상황, 원금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감내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내가 안정형인지 그리고 안정 추구형인지
위험 중립형인지 적극 투자형인지 공격 투자형인지 이렇게 5단계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을 감내할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투자자인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 목적이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이냐 아니면 본인의 결혼 자금 마련이냐 주택 마련용이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단기간 자금을 운용할 목적이라면 MMF나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 CMA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자금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처럼 비교적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는 보다 공격적인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장기 목적 자금을 마련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라면 이럴 때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주택 마련 펀드나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연금보험이 좋습니다. 6번째, 해외 투자는 환해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해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 펀드는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투자 지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글로벌 펀드라면 펀드를 구성하는 펀드 통화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원화값보다 비싸지거나 싸져서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펀드 운용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환매를 하고 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변동을 막기 위해서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환해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해지 계약은 펀드 가입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해지 계약은 보통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과 별도로 환해지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죠. 해외 펀드 투자에 있어서 환차익은 이처럼 위험일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펀드의 운용 수익에 환차익까지 생겨서 이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펀드에 가입할 때 거치식으로 가입하시려면 지수 상승 초기에 해야 합니다. 이 거치식은 은행 예금처럼 처음부터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주가 지수가 낮을 때, 즉 대세 상승기에 가입해야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 하락기에 거치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따라서 지수 상승 초기가 아니라면 적립식 펀드가 가장 유리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한꺼번에 목돈으로 1억 원을 맡기는 그런 방식보다는 1,000만 원씩 10회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은 매달 적금식으로 납부해서 내는 그런 투자 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사게 되고 비쌀 때는 조금 사게 되어 주식을 매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펀드를 잘 모른다면 인덱스 펀드를 골라서 정액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30만 원을 납입한다면 5만 원씩 6개의 펀드를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